민주당이 지금 은수미 부분에 대해서 공천 재심조차도 안 하고 그냥 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병두 의원은 미투 때 의원직 사퇴를 한다다가 2달 만에 다시 슬그머니 복귀를 했습니다. 당이 말리니까요. 자, 드루킹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김경수가 이렇게 출두를 했는데 아무런 조사도 할 준비도 안 해놓고 경찰은 그냥 김경수를 오랜 시간 동안 조사하는 척 쇼만 하다가 내보냈습니다. 그러고는 드루킹 특검을 사정없이 막고 있어요. 자, 오늘 은수미 쪽에는 은수미가 그 몇 달 동안 이 조폭이 대줘서 운전을 했다는 사람 부인도 1년 기간제로 성남시의 공무원이었던 게 드러났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져도요, 전부 밀고 가버립니다. 우리 비리는 비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비리는 어떤 거라? 우리 비리는 그냥 뭔가 너네들이 만들어냈거나 너네들이 오버하거나 공작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 그건 본질은 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문재인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7.4가 올라서 77.4라고 또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했는데 그렇게 나왔다. 뭐 한 90 맞추지 그랬어요. 그거 뭐 얼마든지 하더라도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정권이 적폐청산을 한다 해놓고 자신들도 적폐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블랙리스트 그대로 하고 있지요. 조폭과 연루된 거 그대로 하지요. 댓글 공작이나 조작 그대로 하지요. 지금 자기들이 비판했던 부분들을 이 정권이 대부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재벌만 하더라도요. 지금 이 정권에서 잘 나가는 한 2억의 재벌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잘 나가죠. 비서실장도 만나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나가는 재벌과 어떤 재벌은 그 집안에 성질 더러운 걸 가지고 아주 그냥 초를 쳐서 그냥 해를 떨라고 하고 또 어떤 재벌은 그야말로 한국 최고의 재벌인데 그냥 밑에 모든 회사를 다 건드려서 재벌을 손을 봐서 해체하는 거 그런 걸 좀 꿈꾸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하면 재벌 개혁 좋아요. 저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재벌을 공정하게 대해야 될 건데 아주 그냥 패는 재벌과 이 밀어주는 재벌이 표신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뭡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적폐청산의 이 정경유착이라는 부분으로 걸렸던 부분 아닙니까? 아니, 안 하면 불이익을 볼까봐 돈 갖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 돈 갖다 준 거 없다고요? 그거는 끝나고 봐야지요. 대선 과정이나 어떤 부분에 돈 갖다 준 게 있는지 없는지 그 지금 정권이 지지율이 무슨 7, 80%라 해갖고 서슬이 10%인데 그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근데 별 다르겠어요? 주고받은 거는 똑같겠지요. 자, 김기식이 하던 행태를 보면 얼마나 위선적인가 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민주주의 파괴 행위나 한마디로 거의 삼류 양아치급 인물을 검감원장에 시키려고 하다가 지금 좌절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거나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더 기가 빡빡 살아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7, 80%다. 판문점 선언을 하고 적폐 청산을 하고 사회개혁을 한다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지지율의 배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함을 느끼고요. 또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야, 내가 이제는 사고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잘못하고 살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부분에서요. 지금 우리가 그 원인을 분석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정권의 일방적인 친북 정책도 이런 친북 정책이 없지요. 비핵화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정권은 미군 철수하고
한마디로 북한이 핵을 대충 가진 채 미국과 딜쳐서 국가 연방을 이루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 봅니다. 내년쯤 되면 수십 조의 대북 지원책이 발표될 거고 아마 임기 중에 수백 조 지원을 해주려고 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한마디로 이 나라 내부에 근본적인 경제 개혁이나 혁신은 도모하고 있지 않아서 이 정권이 아마 경제로 거의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확신입니다. 자, 이런 일방적인 친북 정책과 민주주의 파괴에도 문 정권 지지율이 왜 높은가? 대중이 전부 집단 체면 의식에 빠져 있는가?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 근래에 베네수엘라에서도 우리가 이런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차베스와 그의 후임자 버스 기사 출신 마두로가 지금 나라를 얼마나 작살내 버리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경제가 완전히 파탄으로 지금 가고 있지요. 자, 그 이전에 이들이 집권할 때 신자유주의 이런 부분을 비판을 하면서 모든 국민들을 잘 살게 조치해 주겠다. 즉 다국적 비핵화, 민영화 이런 부분이 빈부격차를 확산시켰다 하면서 차베스의 좌파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차베스는 이 한마디로 대중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완전히 삼류 파퓰리즘이죠. 세계 원유 매장량 1위를 자랑하는 베네수엘라 석유에서 얻는 수익을 모두 국민들한테 다 나눠주겠다면서 무상 교육, 무상 의료, 저가 주택 등을 베풀고 복지, 평등, 시장 개입을 통해서 빈곤율을 줄이겠다면서 하층민의 지지를 굳건히 하는데 몰두했고 심지어 쿠바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 지원까지도 석유 지원까지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종신 대통령이 되면서 독재자가 되었고 사법부와 입법부도 무력화시키고 야당과 언론 등을 권위주의적으로 이렇게 탄압을 했고 이 차베스가 죽고 난 뒤에 후임 마두로가 이 버스 기사 출신인데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그리고 지금 나라는 그야말로 거의 경제 파탄과 혼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사회주의로 가게 되면서 경제 시스템이 거의 마비되어 버렸고 이 자원이 덕이 아니라 자원 때문에 오히려 모든 시스템이 해체가 되어서 이제는 자원이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가 폭락과 시추 기술의 한계로 인한 석유 생산량 감소가 지금 베네수엘라에 덮치고 있고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지금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면서 세계 석유 1위의 국가에서 매장량, 식량이 모자라 가지고 동네 개까지 다 잡아먹고 슈퍼에는 파는 물건이 하나도 없이 동이 나 버렸고 가계 수입 평균 72%가 식량 구입에 사용이 되고 최저임금의 16배를 벌어야 먹고 살 수가 있어서 사람이 굶어 죽고 가축이 빼짝 말라 죽어가고 있고 이웃 나라 콜롬비아나 브라질로 탈출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중상류층은 대부분 외국에 탈출을 지금 해서 아지트를 두고 살고 있어요. 시장이 마비되고 거리에는 약탈 강도가 일상화되고 굶는 학생이 속출하고 정부가 백업을 갖다가 전혀 늘리지 못하고 있고 병이 걸리면 치료할 의약품도 없다라고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지금 가뭄도 이렇게 덮치면서 치안, 교육, 일상 시스템이 다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야당 시위대가 정부 앞잡이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고 민주주의는 거의 붕괴됐어요. 자, 이런 나라를 만들어 버렸는데요. 그럼 베네수엘라 국민보다는 한국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서 낫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저는 과연 그런가?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사회적 속성 중에도 베네수엘라와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젊은 층의 사회 불만이 지금 매우 높아요. 이 젊은 층의 사회 불만은 한국만 높은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미국도 지금 젊은 층의 살기가 팍팍해져서 미국 사회의 이 사회주의가 파고들고 있다. 요즘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인데요. 마르크스가 최근에 부활하는 기미를 보이는 것은 유럽과 미국을 갖다가 휩쓰는 장기 불안과 또 높은 실업률 등이 원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이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이 무덤에 이미 박혀서 대못이 박힌 마르크스를 살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 한국일보에 보면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살기가 팍팍해지고 힘들어서 사회주의가 그 사람들을 파고들고 있다. 그래서 이 펜실바니아 대학의 신경과학을 전공한 연구원은 미국의 최대 사회주의 단체인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모임 DSA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들어갔느냐? 실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현실은 연봉 2만 달러고, 자, 집세를 내고 나면 그냥 이 자신이 살 돈이 안 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이 그러지 않아서 그렇더라. 그래서 미국에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삼는 사람이 매우 많아졌고, 또 매력적이지도 않은 민주당, 그리고 이렇게 보기 싫은 트럼프, 이런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지금 사회주의로 기우는 성향들도 대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DSA란 모임이 지금 회원이 2만 4천 명쯤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대선 이후 DSA에 새로 가입한 회원이 2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샌더스가 1등하는 여론조사가 아직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샌더스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기존 체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왜 한국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재인 체제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지도 않고 지지를 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젊은 층의 사회 불만은,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양극화의 심화 등에 대해서 가지는 이런 부분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방향이 잘못되어 간 부분이라는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기성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만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적폐청산으로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부패 척결에 대해서 기대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부패 척결이라는 부분은 모든 정치인이 다른 이름으로는 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기구,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을 동원해서 한마디로 정적을 제거한다라는 좀 좋지 않은 이미지의 표현이죠. 자, 그런데 문 정권이 지금 이런 사정을 갖다가 밀어붙이고 있다. 그걸 갖다가 실제로는 적폐청산이라 해서 전직 대통령 두 사람도 부패 혐의로 가두고, 지난 정권의 이 주요 인물들을 이 그물 안에 다 가두고, 툭하면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 한 명씩을 잡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부패를 척결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 부패를 척결하려면 내 편, 네 편을 가리지 않고 싱가포르식으로 아예 그냥 대통령 주변에 있는 핵심이라도 부패를 척결해야 되죠. 그런데 김기식의 부패와 또 누굽니까? 지금 드루킹과 관련된 부정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경수를 봐주고, 그리고 비서실장이 SK 회장을 만나도 봐주고, 이런 것들을 다 봐주면서 다른 쪽만 부패하다. 지금 문 정권에서 장관에 임명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패를 한번 보십시오. 온갖 비리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치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치부하면서 그런 비리 인사들을 다 임명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장관들의 수준을 보면 문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이나 박 정권의 수준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걸 막으려고도 하지 않고 결국은 똑같은 비스담 썩은 사람들을 갖다 쓰면서 한마디로 자신들은 깨끗한 정부인 양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부패들이 터져 나오지 않는 것은 이 정권의 사정의 칼날이 두려워서 그런 거겠죠. 당장 성남에서 은수미 앞으로 터져 나온 저 조폭과의 연관성, 그 기사도 성남시 공무원이고 또 그 부인도 기간제 공무원으로 있다. 이건 뭡니까? 그 최 씨라는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누군가 뒤를 봐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거기에는 은수미나 지금 이재명 시장이 자유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부분으로는요, 이 민족주의적인 환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족주의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진다?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아까 제가 3부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무슨 김성태를 테러한 젊은이가 무슨 뭐 비준 반대해서, 판문점 선언 비준 반대해서 테러했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어떻게 평가하든 발표하든 합의하든 그거는 전부 다 사기입니다. 북한은 비핵화가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실제로 진심으로 단해주려고 해도 비핵화가 안 될 건데 밑에 있는 쫄병들이 숨기고 감추고 할 수 있죠. 얼마나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해줘?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이 협박을 하고 딜을 치고 사기를 치려고 비핵화를 주장하는데 그게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물며 그 대가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군 철수, 미군 감축, 미군 지휘 변동, 더 나아가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당장 북한산에 나무 심는 문제까지 이제 의논을 시작한다잖아요. 엊그제 장관 4명이 연평도 백령도에 가가지고 어민들 만나서 별 문제 없다요. 별 문제 있을지 없을지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요? 북한의 선의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이런 행동이 지금 옳다고 보십니까? 자, 여기에는요, 막연한 민족주의적인 환상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민족요? 아니, 일제하에서까지만 같이 살다가 해방되면서 다르게 살았어요. 북한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민주주의적인 투표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왕이 조선의 이시왕조에서 일본 천황에서 김씨왕조로 바뀐 왕조 정근대적 봉건 왕조 국가가 북한입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하고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통일을 해서 행복하게 국가연합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가연합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치를 떨어야 될 건데 지금 지원해 줘야 될 돈이 60조, 80조부터 600조, 800조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 주머니 털어서 북한에 통일세를 내라고 하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라고 하면 낼 놈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 막연하게 우리의 소원 통일 부르고 고향의 봄만 부르면 눈물이 핑 돌고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정말로 현명한 사람들이라면 이 지도부가 정신이 조금 있다면 북한하고 통일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다 끌어들여서 유엔까지 끌어들여서 북한을 30년간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실험을 하게 만들고 그 돈은 우리가 좀 낼 거니까 다른 나라도 다 내라 해서 그 북한이 서서히 변화된 체제로 가도록 만들고 더 나아가서 북한의 각종 인프라 구축도 뭐 IBRD라든지 세계은행이라든지 국제기구에서 유엔이라든지 해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북한이 연착륙을 하도록 만들어 가야지 무슨 통일요? 웃기는 소리하고. 그래서 북한하고 김정은이가 어쨌다고 김정은이가 인간적이고 매력적이라고 70몇 프로가 찬성한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기자가 기가 찬 이야기를 썼습니다. 독재자 김정은 집단 망각증이라 해가지고 초등학생 아들과 친구 둘이서 둘 중 한 명 뽑기 놀이를 했는데 두 사람 이름을 대고 좋아하는 사람 한 명을 택하는 건데 연예인을 비교하다가 갑자기 트럼프하고 김정은이를 올리는데 5명 중에 4명이 김정은이라는 거예요. 동맹국의 지도자보다
적성국의 지도자를 4명이 선택했다. 이게 다 어른들 탓이죠. 정상회담 후에 신뢰도 상승했다. 호감이 상승했다. 정부 여당에서도 칭찬 릴레이에 난리가 나고 한국의 가수나 딴따라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김정은의 본질 중에서 뭐가 바뀌었어요? 뺀질이하게 나와서 사기치고 돌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 난립니다. 이게 국민 수준이라면요. 이런 나라는 솔직히 말하면 한 번쯤은 맛을 봐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수준이 저질이면 이러하겠는가. 그런데 왜 이렇게 저질이 되는가. 이것은요. 막연하게 한국의 진보주의자와 한국의 각종 문화연예계와 한국의 이 각종 노조와 이런 데서 심어놓은 지식인들이 심어놓은 통일에 대한 민족주의에 대한 환상, 웰컴 투 동막골이나 JSA 같은 영화 이런 것들이 마치 현실이라고 착시현상을 심어준 데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수 가치에 대한 몰이해와 보수청의 잘못도 엄청나게 큰데요. 사람이요. 홧김에 그냥 서방질을 한다고 이쪽에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저쪽에 돌아선 사람들이 보수 진영 안에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보수 집권 9년 동안에 보여준 꼬라지냐 더 나아가서 보수 운동을 한다라는 사람들이 보인 행태들을 계속 생중계하잖아요. 어제도 보면요. MBC가 무슨 11시에 스트레이트인가 하는 데서 무슨 돈 받은 보수들을 재벌 돈 받아서 무슨 집회한 보수들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마치 보수는 썩었고 부패하고 기득권의 앞잡이 역할을 수행한다고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이 사회에서 보수의 가치라는 거는 그래서 뭐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마라. 우파다 좌파라 해라. 그게 뭐가 의미가 있는 겁니까? 본질이 좌우라고 하고 보수니 진보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은요. 보수 가치에 대해서 정말로 이 우파라는 것은 학술적 용어가 아닙니다. 보수라는 것이 학술적 용어예요. 근데 이 보수라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가치가 보수라는 데 담겨 있는가를 갖다가 설득을 해서 이기려고 안 하고 보수라는 말을 갖다가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보수의 상대 말이 진보라면 진보를 바꾸면 되지. 근데 왜 진보가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진보가 좋은 말이라는 것도 보수의 콤플렉스예요. 진보라는 게 책임지지 못하면서 사회를 뒤집었다가 수습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개념 규정하면 진보가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보수는 헤집어서 수습 안 되는 것보다는 그 사회를 이렇게 수습 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거다라고 말을 하면 되죠. 지킬 것은 지키면서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핵심이 뭐냐? 대한민국의 존립 가치 중에서. 그건 안보입니다. 안보 이야기하면 다 신물을 느끼죠. 자, 무슨 종북 척결을 무슨 빨갱이 하는데 신물 났다고요? 그런데 그런 말에 신물을 느꼈다 하더라도 안보라는 부분을 나라를 지키자는 데 대해서 신물이 났다면 나라를 지키기 싫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를 들어먹으려고 하는 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라를 들어먹으려고 하는 놈은 북한은 그저 시간만 나면 들어먹으려고 하고 중국은 그저 한국을 옛날처럼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제일 들어먹으려고 하는 놈은 내부에 있어요. 옛날에 원나라 때 원몽고가 중국을 지배하고 한국을 속국화했을 때 임금도 체두 변발이라고 했잖아요. 앞에 조금 남구고 뒤로 싹 밀고 꼬랑지 기르고 체두 변발. 그때 조선이 아니고 고려왕은 이 몽고 공주들을 왕비로 채택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속국도 그런 속국이었죠. 그런데 거기 그때 기철이니 뭐니 기황훈이 애가 몽고에 딸 팔아먹어갖고 천만 들고는 그때 한국을 휘둘렀던 놈들이 고려를 휘둘렀던 놈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정권에 주도하는 사람들의 하는 꼬락서니가 북한하고 중국 편에 붙어서 거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거짓을 하느냐? 소신이라서 거짓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나온 사람들이 미국의 예일대학 나온 사람들이 1945년을 전후해서 소련에 스파이를 했습니다. 다 적발돼서 일부는 사형장에 이슬로 가거나 무기징역을 살았고 일부는 소련으로 도망을 갔지요. 소련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죠.
그럼 영국에서 옥스퍼드 캠브리지 나오고 미국의 예일 하버드 나와가 왜 소련의 스파이를 했냐? 그게 잘못된 신념인 겁니다. 그 지금 한국의 지도부가 왜 국가의 지도부가 저 짓을 하냐? 잘못된 신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지지율이 저는 첫째로 가짜라고 믿습니다. 가짜라고 믿지만 정말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고 이 비정상적인 지지를 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들이 뭉쳐가지고 한마디로 자신을 합리화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뒤에 나는 그렇게 안 했다면서 또 다 나서서 문재인의 돌을 던지고 친문을 갖다가 패족이라고 하고 욕을 하면서 난리를 칠 겁니다. 언제? 경제가 좀 망가져서 내가 살기 어렵게 되면 순식간에 입장을 돌릴 거예요. 지금 무슨 뭐 보수가 길거리 투쟁을 하자 어쩌자 해가지고 이거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막아져요? 좀 있으면 경제가 무너져서 저절로 수습이 안 되면서 이제는 욕을 하기 시작할 거고 이 사기에 대한 이면적인 스토리가 터져 놓으면서 전부 염증을 가질 시간이 곧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쇼가 전성기 때는 전부 집단 체면을 해가지고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근데 집단 체면에 국민들이 걸리면 그 피해가 이탈리아, 일본, 독일처럼 나중에 국민이 전부 개고생을 하고 첫째 독일처럼 돼버리면 이건 죽도록 개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요 집단 체면에 빨리 깨어나지 않으면 늦게 깨어나는 만큼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